고요한 물살을 힘차게 가르고 있는 수영의 주인공은 고라니. 송곳니가 기다랗게 튀어나온 수컷이다. 물가에 사는 특성 때문에 영명으로 워터디어, 즉 물사슴이라 부르기도 한다. 드디어 100m가 넘는 강을 건너는데 성공. 고라니 수컷은 과연 암컷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강가 갈대밭. 수컷은 먹는 데 열중이다. 짝을 차지하고 다가올 혹한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먹어두어야 한다. 수컷은 자신의 영역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여기는 내 땅이다 라는 의미다. 고라니의 교미 시기는 12월을 전후한 한 달. 수컷은 밤마다 영역 순찰에 나선다. 고라니는 일부 다처제 사회. 우두머리 수컷은 자신의 영역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벼 나달이 많이 떨어진 땅은 다른 수컷들도 탐내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우두머리 수컷은 한 뼘도 허락하지 않는다. 수컷들 간의 영역 싸움은 치열하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결정됐다. 승리자 수컷은 암컷을 차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배자는 다른 수컷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신만의 냄새를 남긴다. 눈 밑에도 냄새 분비선이 있는 고라니는 얼굴을 비벼 영역을 표시하기도 한다. 고라니 수컷의 성적 매력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송곳니. 전 세계 사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뿔 대신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 송곳니의 길이는 약 5에서 6cm. 이런 이유로 고라니를 고대형 동물이라고 한다. 특히 송곳니 안쪽 부분은 칼처럼 날카로워서 싸울 때 치명적인 상처를 내기도 한다. 교미 시기에는 암수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이기도 한다. 좋은 짝을 고르기 위한 일종의 모임. 주로 혼자 생활하는 고라니에게는 특별한 시기인 셈이다. 수컷은 우선 암컷 생식기의 냄새를 맡아본다. 그러나 암컷은 아직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젊은 수컷들은 가끔 지배자 수컷에게 도전장을 던지기도 한다. 비슷한 힘을 가진 수컷들끼리는 사력을 다해 싸운다. 힘겨루기에서 이겨야만 암컷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마침내 짝을 맺는 데 성공한 수컷은 암컷과 함께 다니며 교미할 기회를 노린다. 방해꾼은 언제나 있기 마련. 아직 짝을 정하지 못한 수컷은 기회를 엿본다. 이번엔 너구리다. 그러나 이 시기 너구리는 어른 고라니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 방해꾼들이 사라진 시각, 수컷은 머리를 흔들어 구애에 나선다. 암컷의 허락을 얻기에는 아직 이르다. 혹한을 재촉하는 한방눈이다. 고라니들은 움츠러들 법도 하건만 생명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암컷과 짝을 맺은 지 2주째. 수컷은 본격적인 구애에 나선다. 교미는 나무 숲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한 달간의 긴 구애. 그러나 교미는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만다. 오늘 밤은 고라니 암수가 함께 지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다. (1월) 한겨울. 고라니들은 이제 추위와 싸워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나무 끝순, 마른 풀, 풀뿌리 등 무엇이든 먹어치운다. 이 같은 강한 적응력은 고라니의 생존 비결이기도 하다. 고라니는 주로 갈대 습지나 초지, 지대가 낮은 야산에 사는 중형 초식 동물. 한반도 고유종으로 고산지대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 산다. 고라니의 길이는 약 110cm로 사슴 종류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흔히 고라니와 노루를 혼동하는데, 같은 사슴에 속하는 노루는 몸 길이가 약 130에서 140cm로 비교적 크다. 노루 궁뎅이라는 말이 있듯 노루는 꼬리가 없고 엉덩이에 흰 털이 나 있다. 수컷의 경우 사슴과 특유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루는 고라니와는 달리 주로 산의 오분응선 위쪽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가파른 바위산도 잘 탄다.
외형상 고라니와 가장 유사한 동물은 사양노루다. 사양노루도 수컷의 경우 송곳니가 발달했다. 그런데 몸에는 점박이 무늬가 있어 고라니와 또렷이 구별된다. 또한 위가 4개인 사슴과 동물과는 달리 사양노루는 위가 3개다. 그래서 사양노루과로 분류한다. 사양노루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송라. 송라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끼류다. 사양노루는 고산지대에 사는 까다로운 생존 조건과 사양을 얻기 위한 사냥의 표적이 돼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호랑이, 표범, 늑대를 비롯해 대륙 사슴마저 사라진 지 오래전. 최근엔 노루마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고라니야말로 한반도 야생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고라니 촬영에 나서는 시간은 해질 무렵. 제작진은 차량을 개조하고 특수 조명을 이용해서 고라니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고라니의 야간 활동 시작 시간에 맞춰 고라니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고라니는 낯선 침입자에게 민감하다. 제작진이 비추는 조명과 사람 냄새에 즉각 반응한다. 고라니의 선택은 36개 주랭랑. 고라니는 한 번에 5, 6m를 뛸 수 있다. 최대 속력은 시속 약 70km. 어둠이 깔리고 수리부엉이가 먹이 사냥에 나설 시간. 고라니는 활동에 나선다. 물을 구하기 힘든 겨울철, 얼음으로 목을 축인다. 고라니는 깊은 산속보다 민가 주변에서 산다. 민가 주변에는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도로를 건너는 모험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도로를 건네는 데 성공. 고라니가 찾은 곳은 한 농가의 텃밭. 이곳은 먹을 것이 지천이다.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고라니에게는 겨울을 이기는 에너지가 된다. 고라니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역 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고라니는 불빛과 소리에 예민하다. 허둥대는 고라니. 고라니의 땅이었던 도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고라니에게는 무덤으로 변했다. 생명은 언제나 극한 속에서 시작된다. 수리부엉이는 암벽의 나무 아래 벌써 둥지를 틀었다. 2월 중순, 알을 품은 지 한 달째. 수리부엉이는 처음으로 생명의 탄생을 알렸다. 수리부엉이의 새끼 탄생과 함께 긴 겨울도 끝났다. (4월의) 산과 들판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이다. 고라니들도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났다. 봄들판은 고라니 수컷들의 자리싸움으로 여전히 요란하다. 긴 겨울 동안 홀쭉해진 고라니에게 부드러운 새싹은 보약과도 같다. 봄들녘은 하루가 다르게 녹음을 더해간다. 어찌된 일일까? 겨울을 보낸 고라니의 털은 볼품이 없어졌다. 5월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이상한 몰골은 병든 모습이 아니다. 여름털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겨울털이 조금씩 빠져나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라니의 털갈이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루어진다. 계절이 바뀌어도 고라니 수컷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항상 같은 길을 다니며 침입자의 흔적을 확인한다. 생태계의 피식자인 고라니가 살아남는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어둠이 깔린 강가는 고라니의 땅이다. 고라니는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 뭐든지 잘 먹는다.
물가에 자라는 나뭇잎도 고라니의 먹이 중 하나. 갯버들잎도 잘 먹는다. 고라니는 풀을 먹을 때 뜯어 삼키기만 할 뿐 금방 소화시키지는 않는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먹은 것을 개원해 되새김질한다. 사슴과 동물의 특징 중 하나다. 되새김질하며 쉬는 시간은 대략 30분. 다시 일어나 먹이 활동에 나선다. 고라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물을 건너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물을 건너는 것은 고라니에게 일상이다. 고사리 손도 아쉽다는 모내기철이 시작됐다. 고라니의 먹이터였던 노는 하나 둘 농사의 땅으로 바뀐다. 바빠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고라니 암컷은 건강한 새끼를 낳기 위해 살을 찌우는 데 여념이 없다. 암컷은 출산을 앞두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다. 수시로 배설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새끼 낳을 자리를 다른 암컷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밤꽃이 만발하는 6월 초. 후두디 새끼는 벌써 어미처럼 자랐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식히려는 것일까? 고라니 어미는 물가를 찾는다. 고라니는 노련한 수영 솜씨로 물살을 가른다. 고라니가 노린 것은 웅덩이의 외계연. 연잎은 영양분이 풍부해 고라니에게는 최고의 특별식이다. 연잎이 올라오는 시기를 용케 알고 찾아오는 것이다. 또 다른 고라니도 나타났다. 고라니는 배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야 웅덩이에서 나온다. 고라니가 심상치 않다. 산통이 시작됐다.
그러기를 30분. 드디어 새끼가 살짝 고개를 내민다. 고라니는 앉아서 새끼를 낳는다.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짝을 만나 교미를 한 지 180여일 만이다.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해주는 첫 번째 일은 젖은 몸을 핥아주는 것. 새끼는 몸을 말려야만 살 수 있다. 다시 양수가 나왔다. 고라니는 U자형 자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끼마다 양수가 달려있다. (20분) 후 두 번째 새끼가 나왔다. 막 태어난 새끼의 몸무게는 0.6에서 1kg, 하루에 0.1kg씩 늘어난다. 어미는 이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새끼들은 태어나고 1시간 이내에 걸어 다닐 수 있다. 오늘 태어난 새끼는 총 4마리. 이처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은 한반도 야생에서 고라니가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새끼들은 등에 흰색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일종의 보호색이다. 출산을 마친 어미는 태반을 먹어치운다. 출산으로 소진된 영양을 보충하고 냄새를 없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어미는 안절부절 못한다. 고라니 가족에게 닥친 첫 시련.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몸을 말리지 못하면 죽고 만다. 어미는 4마리나 되는 새끼들을 보살피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새끼 소중한 것은 매 한 가지다. 고라니 새끼들은 무사히 비를 이겨냈다. 그러나 젖을 받는 순간부터 생존 경쟁은 시작된다. 4마리의 새끼 중 생존 확률은 50%가량. 살기 위해서는 가슴 쪽 젖을 먼저 빨아야 한다. 어미는 새끼들의 경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어미는 자리를 옮겨 다른 새끼 2마리를 돌본다. 이 시기 어미는 항문 주변을 자주 핥아준다. 장 운동을 도와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어린 새끼일수록 제때 배설을 못하면 금방 죽을 수 있다. 생후 하루 이틀 동안은 태어난 곳 주변에 머물면서 어미가 오기를 기다린다. 풀속은 고라니 새끼들이 숨기에 적격이다. 그동안 어미는 새끼들과 좀 떨어진 곳에 숨어 주변을 살핀다. 어미는 젖먹일 때가 되면 새끼가 숨은 곳에 나타나 신호를 보낸다. 수유는 하루 4-5차례. 새끼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도 어미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주변엔 새끼를 노리는 천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대숲에 너구리가 나타났다. 새끼들과 함께다. 5월 초에 새끼를 낳은 너구리 부부는 5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다. 너구리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잡식성이다. 주로 개구리나 물고기, 작은 벌레 등을 잡아먹는다. 고라니 어미는 너구리 가족이 떠난 것을 확인한 다음 새끼에게로 간다. 생후 1주, 어미는 새끼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어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준다. 다시 너구리가 나타났다. 고라니 어미는 잽싸게 자리를 든다. 새끼도 어미의 신호를 받고 풀속에 숨는다. 너구리는 개 못지않게 냄새 맡기의 귀재다. 뭔가 낌새를 차린 너구리. 너구리는 고라니 새끼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 마리만 잃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새끼를 키우는 시기, 포식자는 너구리만이 아니다. 삭과 수리부엉이도 끊임없이 고라니 새끼를 노리고 있다. 강원도 정선의 한 고냉지 배추밭. 이곳은 고라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곳곳에 고라니가 뜯어먹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거 보세요. 농민 최용암 씨가 분개한 것은 채소를 조금만 갉아 먹어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품이 안 되고 지금 이것도 이 서피쯤에 이렇게 끌고 먹잖아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크면 큰 대로 돌아다니면 싹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빨 자국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먹는 것도 먹는 거니까. 그래 버리면 이거는 다 못 쓰는 거래 이거. 어디 갔다가 뭐 팔아먹을 길도 없고. 고라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밤새 조명을 비추며 지키기도 한다. 하지만 고라니 입장에서도 채소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다. 한밤중에 출동한 것은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구제단. 총을 든 인간 앞에서 고라니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도망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강원도 정선에서만 채소밭에 들어온 고라니 100여 마리가 사살됐다. 서해안의 한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가득한 이곳도 고라니가 살고 있다. 비행장은 넓은 초지와 갈대숲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고라니가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둠에 깔린 비행장. 이착륙하는 전투기들로 또다시 부산해진다. 특히 활주로를 감시하는 통제소는 긴장감이 돈다. 밤 9시 활주로에 고라니가 출현했다. 동태원 400피트쯤에 고라니 있어. 아주 빨리 퇴치 좀 하자.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일하죠. 고라니 퇴치조가 즉각 출동한다. 활주로에 고라니가 나타나면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없다. 고라니는 이제 도망자 신세다. 하지만 고라니를 결코 죽이지는 않는다. 공포탄을 쏴서 고라니가 활주로를 벗어나게 할 뿐이다. 야간 비행이 끝난 밤 11시. 비행장 주변은 고라니의 천국으로 변한다. 동이 틀 때까지 고라니는 인간의 간섭 없이 지낼 수 있다. 그 옛날 이곳은 고라니의 땅이었다. 인간에게 자기 땅을 빼앗긴 고라니가 비교적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역설적이다. DMZ 철새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총에 내밀린 고라니가 찾은 최후의 땅이다. 고라니는 강가, 초지, 갈대숲 등 주로 평지를 중심으로 사는 동물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라니의 활동 반경은 의외로 좁다. 하루 이동 거리는 평균 1.5km. 이처럼 이동성이 약한 고라니가 어떻게 한반도의 특산종이 됐을까? 고라니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곳은 오직 두 곳. 하나는 중국 양쯔강 일대. 만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한반도. 정확한 개체수는 조사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 고라니의 대부분이 서식하고 있다. 고라니의 서식지는 어떤 이유로 또 언제 양쯔강 일대와 한반도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을까? 고라니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화석 기록상 약 170만 년 전. 온대성 포유류인 고라니는 현재 동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서식했다.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황허강이 흐르는 서로 붙어있는 땅이었다. 고라니의 왕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만 년 전부터 빙하가 대규모로 녹기 시작했다. 고라니가 살던 저지대는 하나둘 물이 차올랐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를 가로지르던 황허강은 점점 불어나 6천년 전쯤에는 거대한 바다 서해가 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일대에 살던 고라니도 크게 양쯔강과 한반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고라니가 서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중국 아종과 한국 아종, 이 두 개의 아종으로 나뉘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다.
아무리 몸을 털어도 떨어지는 빗줄기를 피할 도리는 없다. 새끼는 제법 자랐다. 이제 생후 8주. 보호색도 거의 없어졌다. 어미는 제 덩치만한 새끼의 물기를 닦아준다. 빗줄기는 맞아도 끝을 모르고 내린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어미는 젖을 주지 않는다. 고라니 새끼들은 이제 홀로 사는 법을 배운다. 가끔 어미와 떨어져 있기도 한다. 어미의 젖 대신 풀만 먹으며 지낸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 들녘은 트랙터 소리로 분주해진다. 인적이 끊어진 밤. 노는 멧돼지의 차지다. 가을철 잘 익은 벼는 멧돼지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다. 어른 멧돼지의 경우 하루 저녁 10kg은 거뜬히 먹어치운다. 새벽이 돼서야 어슬렁 논을 떠나 산으로 되돌아간다. 고라니에게도 벼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다. 고라니들은 벼를 베지 않은 논으로 모여든다.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질 두께를 2배로 늘려야 한다. 탄수화물이 많은 벼는 에너지를 축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충분히 먹은 고라니만이 혹한의 겨울과 맞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가을철의 고라니들은 살을 찌우기 위해 하루 1시가 부족한 듯 먹어댄다. (10월) 말 가을 거지가 끝났다. 겨울 철새들도 논에 털을 잡았다.
생후 5개월. 새끼는 이제 통통하게 살이 쪄 어미만큼 성장했다. 초식동물인 고라니는 천적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함으로써 천적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다 성장한 고라니 새끼는 제 어미처럼 습지를 찾는다. 늦가을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물속에 있는 부드러운 풀뿌리는 제격이다. 긴 성장의 마지막은 독립이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을 떠나 거친 세상으로 나간다. 어미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까지도 새끼를 보살펴준다. 어미의 품을 떠난 새끼 고라니. 물가로 나가 물을 마신다. 철없는 고라니 새끼는 백로에게 장난을 걸어보기도 한다.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고라니 특유의 달리기에 나서는 모습도 제법이다. 야생의 세계로 나온 이들은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짝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무서운 천적도 만날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다시 혹한과 시련의 겨울이 시작됐다. 어미의 품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 고라니 새끼는 벌써 겨울털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겨울 앞에 홀로 섰다. 완전히 성장한 고라니들, 그들의 질주가 시작됐다. 짝을 얻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다.
수백만 년 동안 모진 시련을 딛고 이 땅 한반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고라니. 고라니의 땅을 빼앗으려는 인간의 간섭만 없다면 앞으로도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거친 야생의 들판. 고라니들의 힘찬 질주가 있어 더욱 아름답다.